하겠습니다. 네, 홍초두부는 시험시간 30분짜리 메뉴고요. 네, 요구사항 확인해보면 먼저 1번 두부는 가로와 세로를 5 곱하기 두께는 1cm가 되도록 삼각형의 크기로 써시오 나와 있고요. 네, 두 번째, 채소는 편으로 써시오 나와 있어요. 네, 두부가 5 곱하기 5cm의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다른 부과되는 재료들도 다지거나 채 썰지 않고 두부와 비슷하게 편으로 썰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부는 으깨어지거나 붙지 않게 하고 갈색이 나도록 하시오 나와 있어요. 또 두부를 이따가 우리가 기름에 튀길 건데 두부는 이렇게 기름에 튀겨지면 서로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튀길 때 주의하셔서 달라붙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지급재료 목록 보도록 할게요. 먼저 두부 150g. 150g이라고 하면 요즘에 가정용 두부, 팩에 들어있는 두부가 거의 300g짜리가 많아서 그 정도의 두부 한 반모 정도가 150g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돼지 등심 50g, 검 표고버섯, 그리고 죽순, 마늘, 생강, 진간장, 녹말가루, 청주, 참기름, 식용유. 식용유는 500ml가 나오기 때문에 양이 많으니까 튀기라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은 두부를 튀겨주시면 되고요. 청경채, 대파, 그 다음에 오늘 홍고추는 생고추로 나오고요. 양송이, 달걀 이렇게 지급이 되죠. 양념을 훑어봤더니 양념에서 오늘 소금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요리하실 때 데치거나 간하실 때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간은 간장으로 하시면 되고 또 참기름이 있으니까 마지막에 참기름 둘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홍초두부의 요구사항과 지급재료 목록을 확인을 했고요. 네, 우리가 홍초두부의 이 홍초라는 게 붉게 졸였다는 뜻이죠. 그래서 붉게 졸인 두부 요리라고 해서 홍초두부라는 이 요리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재료는 지금 다 세척이 되어서 물기 제거한 상태로 앞에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요리를 뭐부터 할까 생각을 해야죠. 네, 항상 우리가 중식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거는 데칠 거를 먼저 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데칠 게 뭐가 있나 봤더니 통조림 제품 2가지가 있어요. 양송이와 죽순. 네, 양송이와 죽순은 통조림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 통조림을 유통하는 과정 중에 그 안에 들어있기도 했고 또 소독하는 역할도 해줘야 되니까 물에 한번 데쳐주면 좋겠죠. 그 옆에 냄비에 먼저 물을 올려주시고요. 이제 물이 끓는 동안에 양송이와 죽순을 썰어보도록 할게요. 네, 양송이는 모양 그대로 편으로 썰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중식에서 편으로 써실 때 두께는 거진 0.3 정도로 썰어주시면 좋다고 했죠. 너무 얇으면 높은 온도에 볶거나 그러실 때 좋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썰어주고요. 그 다음에 죽순은 길이를 정리하실 때 오늘 주인공인 두부가 5cm예요. 그래서 부과되는 재료는 5cm를 넘지 않는 게 좋으니까 5cm로 정리하신 다음에 모양 그대로 편으로 썰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편으로 썰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2가지 재료를 데쳐주시면 되겠죠. 데치실 때는 소금을 넣으면 안 돼요. 네, 우리가 항상 습관이 굉장히 무서워서 습관적으로 뭔가를 데칠 때 자꾸 소금을 넣어요. 근데 오늘 재료 목록에는 소금이 없기 때문에 넣으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양송이 먼저 넣어서 살랑살랑 흔드신 다음에 찬물에 헹구실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죽순, 찬물에 헹구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죽순이랑 양송이는 이따가 같이 거의 들어갈 거니까 이렇게 해서 그릇에 담아 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제일 먼저 데치는 작업을 했어요.
데치는 작업이 이제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할까 봐야죠. 네. 우리가 두부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재료 목록에 소금이 있으면 두부를 썰어서 소금을 뿌려놨을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소금이 들어가면 두부가 더 단단해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두부를 튀길 때 두부가 부서지거나 그런 걸 좀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근데 오늘은 소금이 없기 때문에 두부를 좀 미리 썰어서 소금 대신에 면보를 밑에 받쳐서 면보에 좀 수분이 흡수가 되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네, 두부를 먼저 썰도록 할게요. 네, 두부는 써실 때 위에 보면 이런 기계면이 있어요. 네, 기계면을 다 제거하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지금 제 거는 강이라고 써 있어요. 네, 이렇게 강이라고 써 있는 이런 글자는 좀 정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두부가 너무 다 잘라버려서 양이 부족하면 안 되기 때문에 기계면을 다 제거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글자 모양이 있을 때만 살짝 정리를 해서 깨끗하게 네, 정리를 해주시고요. 두부를 썰도록 할게요. 이 정도 5cm 나올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잘라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5 곱하기 5cm를 먼저 두부를 만들어 주세요. 네, 만들어 주신 다음에 밑에가 항상 두부는 평평할 수 없어요. 네, 사이가 홈이 파여 있는데 우선 썰 수 있는 데까지 썰어 보도록 할게요. 5 곱하기 5cm로 해서 정사각형이 됐으면 다시 반으로 잘라서 삼각형의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옆으로 눕혀서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거 1cm. 두부를 이따가 튀기면 두부가 절대 두꺼워지지 않고 살짝 얇아지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두부를 절대 얇게 써시면 안 되고요. 꼭 5 곱하기 1cm의 두께로 썰어주시면 되겠죠. 끝에 머리는 항상 두부에 홈이 파여 있는 부분이니까 우선 먼저 위에 부분 썰어주시면서 밑에 홈 되어 있는 부분은 버려주시면 되겠죠. 네. 썰면서 두부는 바로 이렇게 수분을 빼주시면 좋아요. 다시 또 두부는 최대한 많이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네, 두부가 조금씩 규격이 안 맞는다고 해서 걔를 다 잘라서 버리시면 양이 얼마 안 나오는데 홍쇼두부의 주인공은 당연히 두부겠죠. 주인공이 너무 양이 부족하면 안 되니까 최대한 나올 수 있는 만큼 두부를 썰어 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네, 두부에 좀 수분이 빠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면보에 두부를 먼저 이렇게 썰어서 수분을 제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데칠 거 한 다음에 두부 썰어서 수분기 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뭘 할까 봤더니 우리는 고기를 해야 돼요.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고기가 뭐 춘장이라든가 두반장 이런 거에 볶이는 게 아니고 두부를 이따가 이 고기를 이따가 화를 할 거예요. 네, 화라는 조리법 기억하시죠? 네, 우리가 화는 기름에 데치는 조리법이에요. 그러려면 미리 좀 밑간을 해서 간이 배어든 다음에 화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먼저 썰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고기 볼게요. 오늘 주인공인 두부가 5cm예요. 그래서 너무 고기도 길지 않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제 거는 고기가 좀 폭이 넓죠. 네, 이렇게 좀 폭이 넓을 때는 얘를 그냥 있는 대로 편으로 이렇게 썰어도 돼요. 가장 손쉽게 여러분들이 하시는 방법은 살짝 두꺼워. 그렇다고 해서 얘를 잘라서 버리기는 아까우니까 살짝 두꺼운 부분을 이렇게 해서 써신 다음에 이 부분을 한 5 곱하기 1 정도 나오게끔 편으로 썰어줘요. 두께 맞추려고 했던 고기 버리지 않아요. 네. 다 버려버리면 항상 양이 얼마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썰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채를 썰 때는 결대로 썰지만 이렇게 편으로 썰 때는 결 반대로 썰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고기를 받다 보면 결 반대로 썰면 너무 짧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럴 경우에는 돼지고기는 연하니까 네, 그냥 결대로 썰어도 돼요. 그래서 5 곱하기 1 정도의 크기가 되게끔 손질을 이렇게 했어요. 했으면 이제 고기에 우리는 밑간을 해주시면 되겠죠.
네, 오늘 밑간은 간장도 있고 청주도 있어요. 그래서 간장과 청주를 사용해서 해줄 거고요. 50g 기준인데 네, 간장 한 작은술은 너무 많아요. 한 3분의 2 작은술 정도만 넣어주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청주는 항상 간장과 동량으로 해서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간장 3분의 2 작은술, 청주 3분의 2 작은술 넣어서 손으로 이렇게 조물딱 해주세요. 그래야지 간이 잘 배어들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간이 있다가 배어들면 제가 흰자랑 녹만 해서 옷을 입혀주도록 할게요. 나머지 썰 것들은 썰어보면 되겠죠? 네. 보시면 먼저 표고. 표고는 기둥이 있어요. 네, 기둥 있는 부위 살짝 정리하시고요. 수분이 너무 많으면 또 포가 안 떠지죠? 수분 살짝 제거하시고. 우리가 오늘 필요한 게 5cm예요. 살짝 길 경우에는 5cm로 정리하시고 칼을 옆으로 눕히셔서 우리가 오늘 필요한 거는 5 곱하기 1cm. 그래서 칼을 이렇게 당기면서 시험장에 표고 1개 나오니까 1개만 써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표고 담아 놓고요. 그 다음에 청경채 이렇게 한 포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머리 부분 정리하시고요. 너무 겉에 좀 큰 게 있네. 그럴 경우에는 큰 것들을 좀 이렇게 두시고요. 작은 거는 다시 한번 머리 부분 정리하신 다음에 오늘 필요한 거 5cm 정리해서 밑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을 정리하시고 너무 속대 짧은 거는 폐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정도 되는 거는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두꺼운 경우에는 반을 살짝 이렇게 갈라서 정리하시고요. 약간 애매해 그런 것들은 그냥 써도 돼요. 너무 또 작게 하시면 지저분해 보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에 꼭 야채를 5 곱하기 1cm로 하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은 5cm를 맞춰주시고 청경채에 너무 좀 이렇게 큰 부위만 한번 커팅해서 사용해 주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런 이파리는 너무 넓은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차피 숨이 죽으면 이렇게 쪼그라들 거예요. 근데 걔네들을 다 썰어버리면 나중에 엄청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파리는 그냥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청경채 썰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 고추는 배를 갈라서 씨를 제거해서 갖고 올게요. 정리해 주시고요. 홍고추도 이제 다른 재료와 똑같이 5 곱하기 1cm로 썰어주시면 좋은데 홍고추를 그냥 5cm 띡 해서 이렇게 썰어주면 개수도 몇 개 안 나오고 뭔가 좀 센스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처음에 살짝 어슷하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센스 있게 이렇게 해서 너무 길지 않게끔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홍고추 센스 있게 썰었어요. 그러면 담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채 3가지 썰면 되겠죠? 마늘, 꼭지 정리하시고요. 아래 부분을 살짝 잘라서 정리를 해요. 한 다음에 세워요. 세운 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늘은 마늘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생강 돌려서 껍질을 제거를 해주시고요. 껍질이 들어가면 지저분해 보이죠? 그래서 항상 향채는 어떻게 썰어라 라고 요구사항이 나와 있지 않지만 야채들을 썰 때 다 채를 썰었네? 그러면 향채도 채를 써는 거고 야채들이 다 오늘은 편으로 썰었네? 그러면 향채도 편으로 썰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요구사항이 나와 있지 않지만 센스로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대파. 대파 우리 오늘 필요한 거 5cm. 위아래 정리해서 5cm로 맞춰주시고요. 배를 갈라서 안에 있는 씨를 제거해 주세요. 하신 다음에 1cm의 폭으로 썰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썰 것들을 다 썰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고기 아까 우리 밑간 했죠. 고기 밑간 한 거에 옷을 입혀줘야 돼요. 네. 우리가 고기를 화하실 때는 흰자만 사용하죠. 네. 노른자는 폐기하고요. 흰자만 사용해요. 흰자는 손으로 풀어도 되고 숟가락으로 풀어도 돼요. 중식을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흰자의 양을 넣으실 때 항상 우리가 학생분들이 얼마나 넣어야 돼요 하시는데 얘는 튀기는 게 아니고 고기를 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옷이 두껍게 입으면 그건 튀기는 거가 되기 때문에 화를 할 때 이제 전분을 입힐 건데 전분을 잘 입으라고 흰자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흰자의 양은 항상 간장과 청주와 동량이에요. 제가 아까 간장을 3분의 2 작은 술을 넣었어요. 그러면 이 흰자도 3분의 2 작은 술이 들어가면 돼요. 네. 절대 많이 들어가봤자 나중에 화를 할 때 흰자가 지저분하게 막 꽃을 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시면 안 되고 그냥 외우세요. 간장과 동량으로 넣는다. 그래서 이렇게 흰자가 먼저 들어가서 고기에 간을 했으면 녹말가루 또한 흰자와 동량이에요. 제가 오늘 3분의 2 작은 술 넣었어요. 그러면 녹말도 3분의 2 작은 술만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절대 이 흰자와 녹말 많이 사용하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녹말을 넣어주면 고기의 잡내도 제거되고 좀 부드러워지는 효과도 있고 육즙이 빠지는 것도 가둬주기도 하고 굉장히 장점이 많은데 대신 많이 들어가면 단단해지면서 네, 데친다기보다 튀기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절대 많이 사용하시면 안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에 파할 준비까지 다 했어요. 그럼 이제 항상 우리는 고민을 하죠. 네, 고기에 화를 먼저 할 것이냐, 두부를 먼저 튀길 것이냐. 네, 그런데 항상 보면 두부는 튀겨도 두부에서 뭐 불순물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지만 고기는 익는 과정에서 고기의 육즙이 빠지면서 불순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두부를 먼저 튀겨주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화하도록 할게요. 네, 두부를 튀기실 때 항상 온도를 한번 확인해야죠. 그래서 두부에 짜투리 있는 거 살짝 넣었더니 이렇게 굉장히 시끄럽게 튀겨져요. 네, 그러면 이제 두부가 들어갈 타이밍이에요. 두부를 다시 한번 이제 수분을 제거한 다음에 넣으시면 좋으니까 살짝 냅킨이나 아니면 키친타올이나 아니면 이런 마른 행주를 사용해서 위에 부분을 살짝 수분을 다시 한번 네, 제거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부를 넣어주세요. 두부를 넣으실 때 시냇물에 돌 넣듯이 퐁당퐁당 넣으시면 엄청 위험하고요. 그냥 네, 벽을 타서 스르르 들어가게 이렇게 넣으신 다음에 가만 냅두면 두부가 서로 달라붙기 때문에 이 사이를 살짝씩 젓가락이 좀 들어가서 친구들을 좀 두부 친구들을 떨어뜨려 줘야 돼요. 네. 지금 두부가 가라앉아 있죠. 근데 두부가 이제 익으면 안에 있는 수분이 빠지고 겉에 있는 기름이 들어가면서 이제 살짝씩 떠오를 거예요. 네. 그러면 떠오르면 앞뒤에 잘 뒤집어 가면서 튀겨주시면 되겠죠. 아까 우리 두부 무슨 색으로 튀기라고 했어요? 요구사항에? 네, 갈색으로 튀기라고 요구사항이 나와 있죠. 그래서 두부는 갈색이 되게끔 튀겨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로 진한 갈색이 되게 튀기면 너무 과해서 너무 단단해지기 때문에 약간 황색에 가까운 갈색으로 튀겨주도록 할게요. 두부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학생분들이 튀겨서 다 튀겨진 거죠? 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직 안 튀겨졌어요. 안 튀겨진 이유는 안에가 아직 하얀색이죠. 두부가 전체적으로 튀겨지면 색깔이 골고루 황색을 띌 거예요. 그래서 앞뒤에 색깔이 골고루 황색이 띌 때까지 튀겨주시면 되겠죠?
두부가 잘 튀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장에 졸이면 색깔이 일정하지 않고 막 울룩불룩 색깔이 그래요. 어느 부위는 진하고 어느 부위는 흐리고 색깔을 일정하게 간장으로 졸이려면 이때 튀기는 작업을 잘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만 냅두지 마시고 두부가 떠올랐다는 거는 안에 있는 수분은 빠지고 기름이 들어와서 이제 안에까지 두부가 잘 데워졌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빼기에는 아직 색깔이 골고루 안 났기 때문에 색깔이 좀 더 골고루 날 때까지 튀겨주도록 할게요. 이제 색깔이 거진다. 안에까지 골고루 이제 하얀색이 없이 나고 있죠. 그러면 이제 거진다 튀겨졌어요. 이렇게 색깔이 안에까지 황색으로 났어요. 황색 띠는 약간 갈색이 되게끔 해서 튀겨주시면 되겠죠? 이것보다 더 과하게 튀기시면 너무 단단해지고 색깔이 너무 진해서 이 정도가 딱 적당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두부를 다 튀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고기를 화를 하실 건데 고기를 화를 하실 때 이 팬에 그대로 하시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화를 하실 때는 한 반 컵 정도의 기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 기름을 다시 새 프라이팬으로 살짝 옮기셔서 새 기름을 좀 섞어줘요. 그리고 이 기름은 생각보다 비열이 낮아서 이게 온도가 변화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불 꺼놓으면 금방 또 온도가 내려가니까 불 끈 상태에서 온도가 좀 내려가면 이제 바로 고기 화를 하도록 할게요. 고기 화를 하실 때는 이제 한번 온도가 금방 내려갔죠. 고기를 집어넣었더니 조용히 그냥 겉에부터 살짝 익는 정도면 된 거예요. 그럼 젓가락으로 한 번에 넣은 다음에 풀어도 되지만 이렇게 좀 시간이 있으면 이렇게 좀 떨어뜨려서 익혀주세요. 그래서 항상 화할 때 말씀드리지만 색깔나게 화하시면 안 돼요. 그냥 고기가 딱 하얗게 익은 정도로만 화를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무 오래 하지 않고요. 색깔나기 전까지만 대신 고기는 100% 익어야 돼요. 그 흰자랑 전분을 간장 넣은 만큼만 넣었죠. 그때 많이 넣었으면 여기에 막 흰자가 부풀면서 엄청 지저분하게 나와요. 그러면 그게 나중에 볶을 때 야채에 다 붙으면서 유리가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파를 하실 때는 소량의 흰자와 소량의 녹말만 사용하시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제 바글바글 끓으면서 고기가 익었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고기 덜 익었는데 또 파 다 했다고 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고기가 화가 다 됐어요. 그러면 기름기 빼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고기 화를 했을 때 뺐을 때 서로 들러붙거나 끈적끈적거리지 않으면 굉장히 화를 잘 한 거예요. 그래서 두부 색깔도 굉장히 잘 났고 고기도 이렇게 화가 잘 됐어요. 그럼 저는 이제 팬으로 가서 이제 작업들을 할 건데 항상 우리는 팬으로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죠. 오늘은 간장과 청주가 있으니까 볶다가 중간에 간청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간청 준비하시고요. 간장 한 작은술, 청주 한 작은술 사용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물녹말도 사용해야겠죠? 그래서 물 항상 물녹말의 비율은 녹말 하나에 물 2개 1대2의 비율이에요. 그래서 미지근한 물 또는 뜨거운 물 옆에 한 컵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팬으로 가주면 되겠죠. 먼저 항상 볶기 전에 팬 코팅해야죠. 팬에 혹시 지저분한 거 없나? 닦아서
코팅 다 됐으면 식용유 하나, 식용유 한 큰술 먼저 둘러서 팬 달궈지면 항상 1번은 향채. 항상 접시 준비하실 때 섹션을 나눠놔야 돼요. 향채는 향채끼리, 두 번째 볶을 채소끼리, 마지막에 볶을 채소. 이렇게 해서 나눠 놓으신 다음에 항상 세팅해 주시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향채부터 들어가요. 네, 향채 까주세요. 향이 우러 나오면 간청, 간청 들어가서 볶였어요. 그러면 초록 색깔 제외한 나머지 채소들 넣어서 볶아줘요. 채소가 볶였으면 청경채 들어가요. 기름에 한번 볶아주면 약간 색깔이 누래지는 거를 한번 방지할 수 있으니까 기름에 한번 코팅 하시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제 볶였으면 물 한 컵. 항상 물이 들어가면 불을 세게. 네, 물 넣은 다음에 우리 항상 기억해야죠. 네, 오늘 간을 할 수 있는 거는 간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 넣으신 다음에 바로 간장 한 큰술. 간장 넣으신 다음에 색깔을 봐야 돼요. 색깔을 이 정도 간장 색깔이 충분히 날 정도의 이런 색깔이 나주면 되겠죠? 네, 색깔 딱 좋아요. 네, 그러면 이제 끓여요. 네, 센 불에서 끓여요. 전체적으로 바글바글바글 이렇게 네, 끓어오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홍초두부는 홍초가 붉게 간장에 졸인 요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두부를 넣어서 좀 졸여줘야 돼요. 네, 그래서 두부가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두부랑 고기 먼저 넣어서 네, 좀 끓여줘요. 끓여주는 동안에 저는 이제 옆에 가서 물녹말 넣을 거와 마지막 참기름 넣을 거를 마무리 준비해 주시면 되겠죠? 두부가 처음에 들어갈 때는 굉장히 단단했는데 살짝 이렇게 이제 끓이면 두부가 네, 살짝씩 부드러워지는 게 느껴져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물녹말을 넣어줄 거예요. 물녹말 넣을 준비해 주시고요. 항상 아까 만들어 놨지만 넣기 직전에 다시 한번 꼭 풀어서. 우선 항상 넣으실 때는 팬을 흔들면서 약간 물죠. 네. 농도는 탕수육 정도의 농도예요. 살짝 묽어요. 전분의 그램수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이제 딱 잡혔어요. 네. 자, 이렇게 했더니 네, 탕수육처럼 농도가 딱 잡혔으면 참기름 넣고 마무리 끝. 너무 잘했죠? 네, 이렇게 했으면 담는 그릇은 접시. 소스가 있는 거니까 평평하게 담아주셔야겠죠? 전량배추. 소스가 밑에 흥건하게 있으면서 채소랑 잘 어우러져 있고 고추가 색깔이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고추 이런 것들로 좀 위에 색깔을 내주시면 훨씬 요리가 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항상 그냥 무조건 부어서 내지 마시고 색깔의 조화를 좀 생각해서 시간이 되는 한 좀 정리를 해서 내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먹음직스러운 홍쇼두부가 완성이 됐고요.
이 홍쇼두부에 이 홍쇼가 아까 간장이 졸인 거였기 때문에 물녹말을 넣기 전에 먼저 두부랑 이 돼지고기를 먼저 넣어서 좀 끓이다가 마지막에 물녹말로 농도 잡고 참기름으로 마무리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홍쇼두부 하실 때 항상 두부 요리에는 마파두부도 그렇고 재료 목록에 소금이 없어요. 그래서 재료를 데치거나 그러실 때 소금 넣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이렇게 간은 간장으로만 해서 완성하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홍쇼두부 완성했어요.